아이쿠 XX 카카오, 이 XX는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넣을 수 있겠지만 미친 카카오라고 저는 달았습니다. 미친 카카오. 왜 그렇게 달았냐 하면요, 4천만 명 정보를 하고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누적 사용자가 4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는 거예요. 와, 진짜 충격 아닙니까? 제가 미친 카카오라고 다른 게 그거예요. 4천만 명의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4천만 명의 정보는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들의 정보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정보가 중국으로 통째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섬뜩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위메프가 망하고 티몬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런 못된 짓을 뒤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수와 야합이 판치면서 이게 불법도 저지러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 저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매국노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의 정보 4천만 명의 정보를 진짜 다 넘겼다 이러면 매국노 중에서도요, 간첩행위로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간첩행위로. 반드시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유출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애플 스토어에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요, 고객의 데이터를 애플 스토어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이 고객의 정보를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로 데이터로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알리바바, 그의 알리페이의 계열사에다가 데이터를 재가공해달라고 줬습니다. 데이터를 재가공해달라고. 얼마를 줬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짐작컨대 누적 고객 정보가 4천만 명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정보를 넘겼다, 이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정보, 가공된 정보를 카카오페이가 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확실한 내용.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애플의 앱스토어에 이 데이터가 제공된 사실도 없습니다. 참 놀랍죠. 변명에 변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결국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지금 데이터를 쓰고자 하니까 저는 좋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저는 명백한 간첩행위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명백한 불법이자 간첩행위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유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정보법에 고객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봐서는 뭐 간첩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나쁜 X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외 이전이에요. 싱가포르에 있는 알리바바 홀딩스로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와,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국내 데이터가 해외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산업 스파이하고 다른 점이 뭐죠 이게? 우리나라 투자한 2대 주주라고 해서 우리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나요? 제 개인의 정보를 알리가 가져가서 이게 마케팅에 활용해도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국외로 가져나가서
말이 되나요?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일입니다. 국외로 가져나갔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 간첩행위입니다. 저는 간첩행위로까지도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정보량이 누적 정보가 4천만이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누적 이용자는 4천만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월간 이용자 활성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2024년 7월 기준으로 2,470만 명입니다. 우리 경제활동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3년에도 2,410만 명이고요. 2020년 1,810만 명에 비하면 3년 7개월 사이에 36.5% 66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말입니다. 알리에다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는 아니다. 우리는 고객을 팔아넘긴 적이 없다. 불법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계열사에 데이터 재강을 하는 것은 당연히 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재강하게 맡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요.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데이터를 가져가서 재가공된다는 데이터가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요. 또한 원래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 스토어에 결제 솔루션으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공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제공을 안 하면서 결국은 이게 하늘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저는 카카오페이가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불법의 소지가 많다. 두 개 다 불법의 소지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법의 소지가. 신용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어쨌든 나갔잖아요. 나갔습니다. 이제 나가면 법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될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심판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외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요. 산업 스파이. 저는 간첩질을 한 것은 아닌가.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살펴봐야 돼요. 물론 이게 제3자한테 제공하더라도 북한한테만 제공하지 않으면 이게 간첩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 저는 바꿔야 되고요. 반드시 말입니다. 간첩죄에 대한 것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사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카카오페이 이용자당 연평균 거래 건수 보세요. 2024년 1월에서 6월까지 연평균 거래 건수 중에 100일 다시 말해서 카카오페이 이용자가 거래하는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올해는 벌써 작년 수준이 됐다는 거잖아요.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2020년 61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말입니다. 60% 70% 늘었잖아요. 이런 좋은 데이터가 알리익스프레스로 들어가서 알리바바로 들어가서 알리익스프레스가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식이든 활용하려고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휴대폰에 문자 날라오는 거 많잖아요. 그 정보가 어디서 날라오는 거겠습니까?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그 정보가 사용이 되고 마케팅에 활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게 달리 팔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기업을 존중합니다. 기업이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첩질을 하는 기업마저도 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원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원흉까지 살려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면서 시장경제 틀 안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지만 간첩질을 하고 고객 정보를 자기들 멋대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까지 살려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금감원이 이거 아주 강력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하게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도록 조사해서는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정부가 아주 강력한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안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첩법도 북한만 주적이 아니라 외국도 다 주적입니다. 외국.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때문에 법률 안에서도 북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국이라는 말을 명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친중족이 많다고 해요. 그 친중족들은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표기를 해서요. 대한민국의 자산을 빼서 훔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저는 여러분 간첩질로 규정을 짓고 간첩죄로 다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